네, 자 이제 12월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20년이 지나고 2021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올 한 해 힘들었던 만큼 이 연 후반에 또 증시가 사상 최저치를 기록을 하다 보니까 내년도 시장에 대한 전망도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내년도 시장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함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NH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조현주 연구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연말이면 각 증권사에서 내년도 시장 전망을 좀 내놓지 않습니까? 올 한 해 뭐 초반에는 참 힘들었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좀 분위기가 살아나다 보니까 내년도 전망들 정말 장밋빛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NH투자증권에서는 내년도 전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상당히 궁금하네요. 네, 일단 네. 2021년 같은 경우는 저희는 회복이라는 단어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회복의 속도랑 성격의 차이가 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회복이라는 단어에서 저희가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첫 번째 사이클입니다. 경기 사이클의 경우는 좀 주기적으로 움직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경기 사이클이 원래는 굉장히 회복 국면과 그리고 수축 국면이 일정했습니다. 근데 정부 정책들이 좀 개입이 되면서 최근에는 이 사이클의 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사실 수축 국면이 한 1년 정도밖에 일어나지 않았고 확장 국면이 뭐 10년 가까이 넘게 굉장히 길게 일어나면서 이 사이클의 비대칭성이 나타났었는데요. 코로나 위기 같은 경우는 2008년 금융위기보다 훨씬 더 이 사이클의 변화가 급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축 국면이 거의 뭐 한 달, 두 달 정도밖에 안 됐고요. 그리고 이제 확장 국면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사이클 상으로 회복 국면에 한번 진입을 하면 다시 경기 침체 국면으로 진입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경기 같은 경우는 완만한 회복 국면이 2021년에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시장 같은 경우는 이미 이 회복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빠르게 선반영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랠리를 좀 기대를 하고 있지만 지금 이미 컨택트 관련 주들이 굉장히 많이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가 가져가야 하는 전략은 추가적으로 더 타야 되느냐 아니면은 이제 좀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야 되느냐인 것 같은데 일단 2021년은 완전한 장밋빛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는 조건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조건 같은 경우는 정책입니다. 경기가 회복 국면에 진입을 하기는 했지만 그 성격이 정부 정책의 힘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이 첫 번째이고요. 그 속도도 정부가 얼마나 세게 정책을 하느냐에 따라서 빨라지거나 느려질 수도 있다라는 게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복은 맞지만 그 회복의 속도와 성격은 결국에는 정부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건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럼 정책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 일단 긍정적인 부분은 지금 바이든이 뭐 오늘도 이번에 선거인단에서 이기면서 확정이 되었지만 지금 바이든의 경제팀 같은 경우는 핵심이 노동경제학입니다. 그 의미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려서 생산을 높이고 그 생산을 높이면서 소비가 이어지는 그런 선순환 사이클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은 내년도 1분기 그 허니문 피리어드 내에는 2조 달러 정도의 규모, 1.5조 달러 이상의 경기 부양책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의 경기 민감주의 랠리가 너무 과도하다 아니면 이 랠리가 갑자기 하락하거나 아니면 차익 실현이 높아지거나 이런 부분은 좀 적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경기 민감주의 랠리가 정부 정책의 힘을 받아서 계속해서 지속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하반기부터는 신성장에 대한 정책들을 좀 기다려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경기 사이클상 내년도 경기가 좀 회복 국면에 접어들 것 같지만 이미 이런 회복 모멘텀을 시장에 선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시장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이 뒷받침 돼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네. 자, 그러면 어쨌든 증시를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지만 약간의 경계감은 좀 갖고 계신 듯한데 최근에 많은 증권사에서 내년도 코스피 지수를 한 3천 정도까지 좀 전망을 하고 있잖아요. NH에서는 어느 정도 좀 포인트를 열어두고 있을까요? 네, 일단 저희가 자료를 작성했을 때가 네. 이제 11월쯤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코스피가 한 2,400, 2,500선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2,800선으로 목표치를 제시를 했었는데요. 네. 지금은 일단은 유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2,800포인트 선으로. 네. 그래서 상단이 그렇게 크지는 않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정부 정책 기대감 그리고 백신 개발 기대감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적용을 해서 back to normal 다시 우리가 일상생활으로 정상화가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저희가 2,900 그리고 3,000까지도 코스피를 상향 조정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이 이제 조건부이기 때문에 시장이 너무 빠르게 정책을 확인하기 전에 움직이는 것에 대한 경계심을 좀 갖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2,800으로 저희가 좀 제시를 하는 이유는 내년도 한 2분기, 3분기쯤에는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원래는 인플레이션이라 함은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 경기가 좋다라는 하나의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가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이 경기 회복의 성격 자체가 정책에 의한 회복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거는 결국엔 금리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고 금리가 상승하는 거는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저희는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인한 일시적 조정이 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에서 1분기까지만의 랠리를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2분기, 3분기는 오히려 좀 안 좋은 부분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21년 전반적인 흐름은 저희는 N자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한 1분기쯤에 올라왔다가 2, 3분기는 내려가고 4분기에 다시 올라오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여의도 내에서는 조금은 보수적인 내년도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거기에 가장 큰 흐름은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위험, 금리 상승에 대한 위험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러네요. 대략 봤을 때 예전부터 좀 약간의 좀 보수적으로 시장을 전망하셨는데 오늘은 또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시나 하고 또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경계감을 갖고 시장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시장이 2,758포인트니까 2,800을 상단으로 보시면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보고 계시는 건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플레이션 우려감 또 여러 가지 경계감 속에서 1분기만 랠리를 펼치고 2, 3분기에는 약간 좀 위험 요소가 있다라고 한다면 투자자분들은 내년도에는 어떻게 좀 투자 아이디어를 잡아가야 될까요? 네, 일단은 지금 12월, 1월, 2월, 3월까지는 랠리가 네. 지속되기 때문에 사실 이런 기회를 또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네. 저희는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뭐 내년 1분기까지는 랠리가 지속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일단은 뭐 제조업 가동률이 좀 정상화되고 그리고 컨택트 소비가 백신 개발 기대감이나 그리고 1분기에 만약에 미국 내에서 뭐 1.5조에서 2조 달러 정부 정책이 나오면 지금의 랠리가 한 번 더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피날레는 일단 지금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 내년 1분기 정도가 마지막 피날레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2, 3분기는 말씀을 드렸듯이 정책이 나오긴 나오더라도 그 뒤에 모멘텀은 이제 없습니다. 이미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빠르게 미리 반영을 할 거기 때문에 2, 3분기부터는 그 다음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기대해야 되는데 그린 에너지라든가 아니면 뭐 추가적인 신성장에 대한 정책 같은 경우는 증세를 동반해야 됩니다. 그러면 공화당 상원이 만약에 다수당을 획득을 하게 되면 1월 9일에 공화당과 좀 미국이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2, 3분기는 이 정책들이 저희가 기대한 것보다 느려질 수가 있고요. 그 규모도 싸우다 보면 합의점을 찾기 때문에 작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정책에 대한 실망감들이 2, 3분기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가 저희가 매수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주식을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히려 내년 2, 3분기가 주식을 다시 담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주식을 담고 계신 분은 내년 1분기쯤에는 좀 나와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뭐 저희가 기대하는 거는 내년 2, 3분기에 좀 신경제 쪽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지금은 경기 민감주 랠리가 나타나지만 경기 회복 성격과 속도가 이렇게 빠르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성장주 중심으로 2, 3분기에 담는 전략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인플레이션이나 금리가 2, 3분기에 상승을 하면 연준이 YCC라든가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고 해서 금리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때 다시 금리가 내려가면은 성장주들의 랠리가 다시 한번 2차 랠리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1분기쯤에는 좀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안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2, 3분기에 이 정책 실망감이 나올 때 그때 좀 지수가 좀 하락을 하게 되면 오히려 좀 매수 기회로 삼아보자라고 하셨고 자 그러면 좀 관심 갖고 계신 업종 종목군도 말씀해 주시고 이런 시장 환경 속에서 경계해야 될 요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시죠. 네, 일단은 지금 전체적으로 경기 민감주의 랠리가 굉장히 강한 그쵸?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지금
지금 여기서 경기 민감주를 추가적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은 수익률에 대한 기대감이 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두 가지 전략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 한 1분기, 2분기 초까지는 경기 민감주 랠리가 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 롯데케미칼, 대한항공, 호텔신라, 뭐 휠라홀딩스 이런 반도체라든가 화학, 운송, 면세점 이런 것들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 2, 3분기에 이제 정책 실망감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분 그리고 YCC라고 해서 연준이 개입을 할 경우에는 성장주의 2차 랠리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봤을 때 2, 3분기에 저희가 담아야 되는 거는 경기 민감주보다는 2차 전지 관련주라든가 아니면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이런 종목들이 그 다음에는 좀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성장주 대표적인 성장주라고 할 수 있는 뭐 2차 전지 관련주들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현대 모비스라든가 삼성 SDI, LS 엘렉트릭 그리고 SK 가스, 뭐 ENDD, 세아제강 이런 쪽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뭐 제약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 쪽 정도로만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2021년 시장에 대해서 전망을 해보고 또 앞으로 어떤 포인트들 주목을 해봐야 되는지 이야기 함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주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